2020년 3월 S&P 500이 한 달 만에 32% 폭락했어요. 1,000만 원 넣었던 사람은 320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근데 그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 지금 자산이 3배가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S&P 500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S&P 500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고민 중이시죠?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게요. 자, 먼저 S&P 500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00개의 대형 기업을 묶은 지수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까지 미국 상장사 시가총액의 80%를 커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개별 종목 고를 필요 없이 이 지수 하나만 사면 미국 경제에 투자하는 셈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서 그래서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데 생각하셨죠? S&P 500은 1957년 이후로 배당 포함 연평균 총수익률이 약 10.3%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000만 원을 넣고 20년을 가만히 뒀다면 약 7,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복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인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최근 10년 총수익률이 298%, 연평균 약 14.8%에 달해요. 지난 5년만 봐도 63%가 넘고요. S&P 500 역대 최고가는 올해 1월 28일에 기록한 7,002포인트예요. 지금은 6,400대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역사상 조정 후에는 항상 더 높이 올라갔어요.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15년 이상 S&P 500에 투자했을 때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최악의 경우에도 연평균 4.2% 플러스였거든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 숫자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비교가 필요해요. 같은 기간 코스피는 어땠냐면요. 최근 10년 기준 S&P 500이 165% 성장할 때 코덱스 200 ETF는 45%에 그쳤어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숫자만 보면 오히려 의심이 드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잘 됐으면 왜 다들 안 하냐고요. 그건요, 중간 과정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아셔야 진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S&P 500이 겪었던 위기의 역사를 볼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S&P 500은 고점 대비 57%가 빠졌어요. 1,000만 원이 430만 원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았거든요. 내 돈이 반토막 나는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요. 금융위기 저점이었던 2009년 3월부터 회복까지 약 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20년까지 S&P 500은 약 400% 넘게 상승했어요. 금융위기 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은 역대급 상승장을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이 차트 2020년에 한 번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똑같았어요. 한 달 만에 32%가 빠졌어요. 전 세계가 봉쇄되고 경제가 멈췄고 실업률이 치솟았어요. 저도 그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더 빠지면 어쩌나, 전부 팔아야 하나. 근데요, S&P 500은 코로나 저점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어요.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7,000포인트를 돌파하기까지 올라갔고요. 2020년 3월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 약 3,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공포가 가장 극심했던 순간이 돌아보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죠. 이 패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블랙먼데이,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매번 S&P 500은 무너졌고 매번 더 높이 올라갔어요. 최장 회복 기간이 7년 반이에요. 즉 아무리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갔어도 7년 반만 버티면 무조건 본전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유명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인간지표라는 별명을 가진 존이라는 투자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딱 4번 S&P 500을 매수했는데 4번 모두 역사적 폭락 직전이었어요. 블랙먼데이 직전, 닷컴버블 직전, 금융위기 직전, 코로나 직전. 세상에서 타이밍을 가장 못 맞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아저씨 은퇴할 때 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었어요. 한화로 약 13억 이상이에요. 타이밍은 세계 최악이었지만 단 한 번도 팔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같은 돈을 매달 적립식으로 넣었다면 200만 달러, 약 26억이 됐고요. 이게 S&P 500의 본질이에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 답인 거죠. 자, 이제 지금 상황을 볼게요. S&P 500은 현재 6,400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올해 초 대비 약 5.8% 하락한 상태예요. 한 달 기준으로는 5% 넘게 빠졌고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국채 수익률 반등 같은 악재가 겹쳤거든요. 솔직히 이거 보면 불안하잖아요. 현재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수출 중단 우려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이게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연준도 금리 인하를 쉽게 못하는 상황이에요. AI 관련주도 타격을 받았어요. 마이크론, AMD, 인텔, 팔란티어가 4% 이상 하락했고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도 1%에서 3%까지 빠졌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지난 1년 기준으로 S&P 500은 여전히 12% 넘게 플러스예요. 5년 기준으로는 63% 상승이고요. 단기 하락에 묻혀서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해요. 더 놀라운 건 이 조정이 월가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2026년 S&P 500 목표치를 보면요. JP모건이 7,500, 모건 스탠리가 7,800, 도이체방크가 8,000이에요. 지금 6,400이니까 20%에서 25%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핵심 전환점을 볼게요. 많은 분들이 S&P 500 지금 사도 되나? 라고 물으시는데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S&P 500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뭘 놓치게 되는 건지. 이 질문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S&P 500이 움직이는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첫 번째 동력은 AI 혁명이에요. 가트너는 2026년 글로벌 AI 지출이 2조 달러, 한화로 약 2,600조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어요. S&P 500의 IT 섹터 비중이 30%가 넘는데 이 AI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예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두 번째 동력은 이익 성장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은 S&P 500 기업의 2026년 이익 증가율을 14%로 전망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에요. 이익이 계속 늘면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연준은 2025년 12월에 양적 긴축을 종료했어요. 금리 인하도 이어지고 있고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역사적으로 S&P 500은 항상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금리를 올릴 때는 힘들어 하다가 금리를 내릴 때 폭발적으로 오르는 패턴이 반복돼 왔거든요. 네 번째는 정치적 배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감세 법안에 따른 효과가 2025년에서 2026년에 걸쳐 약 870억 달러, 한화로 128조 규모로 추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워런 버핏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워런 버핏은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데 정작 자기 아내한테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S&P 500을 추천한 거예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 펀드 매니저의 90% 이상이 S&P 500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SP바 스코어 카드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대형주 액티브 펀드 대부분이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했어요. 전문가도 못 이기는 지수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이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S&P 500을 사는 건 겸손한 전략이지만 가장 현명한 전략이에요. 내 판단이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S&P 500에 투자하면 자동으로 분산이 되거든요. 500개 기업이 IT,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소비재까지 다양한 섹터에 걸쳐 있어요. 한 기업이 무너져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투자자에게 특별한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S&P 500과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투자하면서 S&P 500을 함께 담으면 변동성은 줄고 수익률은 개선되는 효과가 과거 백테스트에서 확인됐어요. 분산 투자의 정석인 거죠. 근데 리스크도 분명 있어요. 환율 변동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S&P 500이 올라도 원화 기준 수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클 때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위기 국면은 항상 지나갔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오히려 이런 하락 구간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S&P 500 ETF인 SPY 수수료는 0.09%에 불과해요. 국내 상장 S&P 500 ETF도 합성 총보수 0.08%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를 정리해 볼게요.
S&P 500의 연평균 10% 수익률, 15년 무손실 기록, 코로나 폭락 후 6개월 만에 전고점 회복, 월가 목표치 최대 8,100,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익 성장.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예요. S&P 500은 단순히 좋은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장 검증된 자산 증식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큰 돈을 한 번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립식으로 매달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과거 데이터상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존 아저씨가 적립식으로 했다면 100만 달러가 아니라 200만 달러가 됐잖아요.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느냐예요. S&P 500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